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이란 한자어를 보면 글의 밝다는 뜻이죠. 인간이 글을 쓸 만큼 문화라든지 생활 방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청동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자도 사용하였으며 도시국가를 건설했기에 세계 최초의 문명은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하지요. 우선 도시국가가 형성되려면 풍부한 양의 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문명은 주로 강 주변에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인 줄 알았으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수메르에서 문자와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가장 오래된 고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낸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이곳에 많은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른바 쇠기문자 혹은 서령문자라고 불리지요. 서령의 한자어를 보면 쇠기 설 모양 형자를 쓰므로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쇠기는 V자형으로 생긴 커다란 못을 말합니다. 쇠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고 나열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쇠기 문자를 최초로 해독한 사람은 독일의 언어학자인 그로테 펜트입니다. 그는 19세기 초에서 중기까지 쇠기 문자를 해독하는 데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 쇠기 문자는 아주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 세계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기원전 18세기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도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쇠기 문자의 기록들을 보면 왕의 업적이나 신에 대한 제사의식 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있는 개방적인 지역입니다. 이집트는 서쪽이 사하라 사막이고 서아시아 지역도 좁은 길목으로 이어져 있어서 비교적 타민족의 침입이 적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하며 내세 사상이 발달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활발한 교류는 물론 전쟁을 하다 보니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승보다는 이승의 삶에 관심이 많았지요. 여기서 현실주의적 가치관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는 길가메시의 서사시란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우르크 왕조의 5대 왕인데 그를 주인공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지요. 그는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수없이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고 나쁜 괴물들을 해치우는 등 삶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바닷속까지 들어가 불로초를 얻어오다가 그만 뱀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죽음의 세상보다는 이승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영생의 방법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승에 있는 동안 맛난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신께서 주신 생명은 딱 한 번뿐이니까요. 이렇게 이승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섬겼지요. 우르라는 곳에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지구라트는 높이 솟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제사장은 신을 만나기 위해 지구라트의 꼭대기로 올라가 제사를 지냈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돌로 쌓아진 것에 비해 지구라트는 구워 만든 흑벽돌로 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물에 취약하지요. 하지만 이때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석유를 사용했습니다. 즉 까맣고 점성이 있으며 코팅 역할을 하는 역청이란 석유를 발라 물로 인해 벽돌이 문드러지는 것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기 때 강물이 범람하면 흑벽돌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하네요. 지금도 까맣게 역청 바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수학을 발달시켰습니다. 60진법을 사용했지요.
60진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재 쓰는 셈법은 10진법이에요. 아라비아 숫자인 01, 2, 3, 4, 5, 6, 7, 8, 9도 10진법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0진법을 쓰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어요. 수가 60개란 얘기죠. 헐, 숫자 외우다 인생 다 감. 60진법의 영향을 받아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튼 이곳에 문명의 뿌리를 내린 수메르인들의 도시가 쇠퇴하면서 북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로부터 아무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으로 들어와 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아무르인들은 기원전 1895년 이곳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수도인 바빌론에서 따온 국명입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와 아카드 지역을 통일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제국을 건설합니다. 세월은 흘러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6대 왕인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여 전성기를 이끌어내지요. 그리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을 만듭니다. 함무라비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죠.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평가받는 함무라비 법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쐐기문자로 되어 있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여주는 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보복적인 성격이 강한 법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남을 맴매한 자는 맴매를 한다는 법이지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1.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2. 남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3. 목수가 집을 짓다가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4.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평민이나 노예가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도 눈을 멀게 한다. 5.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6.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7.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어때요? 법의 내용을 보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주의적 성격이 강하지요. 그리고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족들은 워낙 돈이 많으니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해도 큰 벌을 당하지 않지만 귀족보다 신분이 낮은 평민이나 노예는 가혹하게 보복을 받는 법입니다. 신분제도 하에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성문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 제국은 300년 동안이나 번영을 누렸으나 기원전 1500년경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진 히타이트인에게 멸망당한답니다. 이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청동기시대는 가고 철기시대가 도래한 것이지요. 메소포타미아 유적을 복원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한 문화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생활과 비교해도 달리 부족함이 없을 정도랍니다. 계획적인 도시, 잘 지어진 집, 잘 닦인 도로. 모든 것이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바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인 수메르 지역일 거라고 보고 있답니다. 워낙 오래전의 문명이라 많은 수수께끼에도 쌓여 있는 문명이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